여러분, 삼국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유비의 인의, 관우의 충의, 조조의 야망, 제갈량의 지략?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이들 모두를 뛰어넘어 결국 삼국시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만든 진정한 최후의 승자입니다. 바로 사마의 그 이름입니다. 서기 179년 한 해군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마의. 그의 집안은 8대에 걸쳐 고관을 배출한 최고의 명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죠. 하지만 그가 가진 가장 무서운 재능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숨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조조가 사마이를 불렀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조조는 천하의 인재를 모으고 있었고 사마이의 명성을 들은 것이죠. 하지만 사마이는 병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의심이 많고 능력 있는 신하를 경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일찍 빛을 발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조조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이가 정말 병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밤에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사마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벼락이 치는 날에도, 조조의 자객들이 지켜보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결국 조조는 믿었고 사마이는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마이는 조조의 부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역적으로 몰릴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절대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조 밑에서 30년. 사마이는 완벽한 신하였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절대 조조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절대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물처럼 흘렀습니다. 상황에 맞춰 자신의 형태를 바꾸면서 말이죠. 어느 날 조조는 사마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섬기겠는가? 사마이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조조 대인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늙었다. 내 아들들 중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 순간 사마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조는 그 눈빛을 보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마치 늑대의 눈을 본 것 같았다고. 그날 밤 조조는 아들 조비에게 말했습니다. 사마이는 결코 신하로 머물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너무 아깝다. 잘 쓰되 항상 경계하라.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가 되고 다시 조예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사마이는 변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진정한 숙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갈량. 천하제일의 지략가로 불리는 그 사람이 촉한을 이끌고 북벌을 시작한 것입니다. 위나라의 여러 장수들이 제갈량에게 패했습니다. 그때 위나라 조정은 절박하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로 사마이였습니다. 첫 대결. 사마이는 제갈량의 계략에 말려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제갈량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도발하든 사마이는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여자의 옷을 보냈습니다. 모욕이었죠. 장수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 사마이의 부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장군,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그 옷을 받아들이며 웃었습니다. 제갈량이 얼마나 조급한지 알 수 있구나. 그는 시간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실제로 제갈량은 몸이 약했습니다. 북벌을 계속할수록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사마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확실한 생존. 여러분, 유명한 공성계 이야기를 아시나요? 제갈량이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성문을 활짝 열고 검은고를 타자 사마이가 복병이 있을까 두려워 후퇴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이는 그것이 계략인 줄 알고 있었다고.
그는 일부러 물러난 것이라고. 왜일까요? 사마이에게 제갈량은 필요했습니다.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있는 한 위나라 조정은 사마이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제갈량을 너무 빨리 죽이면 사마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34년 오장원, 제갈량은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54세의 나이로 진영에서 숨을 거둔 것이죠. 사마이가 제갈량의 진영을 확인했을 때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장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마이가 대답했습니다. 천하의 기제가 떠났구나. 이제 나의 진정한 적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묘한 허전함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죽고 사마이는 위나라의 실권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씨 황족과 대신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대장군 조상과 그의 일파는 사마이를 제거하려 했죠. 249년 황제 조방이 고평릉으로 행차했을 때 조상은 이 기회에 사마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남은 고평릉의 정변입니다. 70세의 노장 사마이는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병력을 동원하여 낙양을 장악하고 조상의 일파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기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변이 성공한 후 누군가가 사마이에게 물었습니다. 장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다. 늑대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사마이는 251년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가 그의 뜻을 이어받았고 손자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워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사마이의 삶을 보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 조조는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은 천재적인 지략가였지만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관우는 최고의 무장이었지만 교만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절대 앞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승리보다 확실한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버텼고 결국 모든 것을 거머쥐었습니다. 사마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신이다, 배신자다, 음험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사마이는 분명 승자였습니다. 그는 새 왕조를 섬기며 살아남았습니다. 조조, 조비, 조예, 조방. 4명의 주군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명장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장료, 서왕, 장압, 조인. 모두 훌륭한 장수들이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남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지 않는다. 셋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한다. 넷째,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마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성공을 꿈꿉니다. SNS에는 20대의 성공한 CEO, 30대의 억만장자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빨리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를 보세요. 그는 20대에 숨었고, 30대에 참았고, 40대에 기다렸고, 50대에 견뎠고, 60대에 버텼고, 70대에 폭발했습니다. 70년의 인내가 만든 승리였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7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보여준 인내와 전략적 사고는 분명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마이처럼 물어보세요. 지금이 나의 때인가?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가? 사마이의 일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조조가 사마이의 눈을 보고 늑대의 눈이라고 했던 그 순간입니다. 늑대는 사냥할 때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며칠이고 먹잇감을 따라갑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 먹잇감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에 공격합니다. 사마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조조 시대에는 참았습니다. 조비 시대에는 기다렸습니다. 조예 시대에는 준비했습니다. 조방 시대에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50년을 준비한 공격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고평릉의 정변은 완벽했습니다.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저항을 받지 않고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유비는 인의를 설파했고, 관우는 충의를 지켰고, 장비는 용맹을 보였고, 조조는 야망을 펼쳤고, 제갈량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하를 차지한 것은 사마씨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끈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가장 화려한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역사를 씁니다. 사마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의 승리는 어딘가 슬픕니다. 평생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의심받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경계당하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고,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제갈량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사마이는 승리했지만 외로웠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상대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권력을 얻었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생존했지만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이것이 사마이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사마이가 죽기 전 아들 사마소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무기다. 하지만 인내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내한 끝에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 없는 인내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참고 견디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말합니다. 인내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70년을 인내했지만 그 인내는 명확한 목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가문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 이것이 사마이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이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화려한 것이 항상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인내하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마이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마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늑대는 기다릴 줄 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마이의 순간은 언제 올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일찍 뛰어들려고 하고 있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기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